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해서 민주당 대선 전략이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소식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민주당 카멜라의 구도 속에 11월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트럼프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총격 사고를 당한 트럼프가 현 시점에서 다소 유리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고 봐야 하겠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에 대해서 국제 정세도 화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는 21일 현재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차시우야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차시우야르 전투. 이 차시우야르는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대략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상의 회색 부문이 접전 지역입니다. 차시우야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곳이 점령되면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는 크라마토르스크 그리고 슬라비안스크라는 두 도시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방어선이 구축된 곳이기도 하죠. 러시아가 길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월 19일 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계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상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NS에 원문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의례적인 인사를 곁들이며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 관련한 그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SNS 트루스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극악무도한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이 시기에 미국 국민이 단결의 정신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무고한 가족들을 황폐화시킨 전쟁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연락해 주신 젤렌스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양측은 함께 모여 폭력을 종식시키고 번영을 향한 길을 닦는 거래를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말하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트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요,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 또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무고한 가족들을 황폐화시킨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썼죠. 핵심은 평화 협상으로 종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약 이것이 정의롭다면 러시아와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11월에 있을 제2차 평화회의를 추진할 때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계속되는 장기전의 어려움에서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야 하겠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고요. 또 미국의 정권 교체가 우크라이나에 미칠 부정적인 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2기를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공화당을 좀 달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역시 우크라이나 패배는 미국의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함께
미국의 손실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만약 러시아와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협상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비용이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러시아의 침공, 이 전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제안을 강요받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이다. 러시아가 원한다면 오늘 끝날 수 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병사들을 철수시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전쟁으로 허비한 비용을 계산하면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많다. 러시아는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간단하다. 네, BBC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발생한 비용은 정말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맞는 얘기죠. 현실론적이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러시아는 반대하겠죠. 우크라이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주일 만에 종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후보가 과연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평성을 담보하고 해결책으로서 종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하면 제임스의 나토 탈퇴론을 꺼내서 방위비 압박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지만 실제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맘먹은 대로 안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을 잘못 건드렸다간 이를 그르쳐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막말로 덤태기를 쓰기 쉽다는 것이죠. 종전협상이란 본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종의 장기 줄다리기죠. 한국전쟁에서 정전협정도 3년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포괄적인 희생을 발생시킨 전쟁인데 일주일 만에 양측을 달래서 종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월자가 아닌 이상 그의 말은 현실적이지 못한 과대 포장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 전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종전 협상이 시작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주관 협상을 반신반의할 겁니다. 그래서 협상은 협상대로 가고 유럽의 경우는 별개로 자체 방위력을 서둘러 미래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보나마나 협상과 군비 확충의 기회를 같이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평화협상이 시작되어 젤렌스키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는 만약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말은 푸틴을 반대하는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 보좌관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 따라서 트럼프가 토마호크를 이용해서 크림반도 다리를 공격해서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강경 모드를 상정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평화협상은 전쟁을 끝내는 종전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전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저 지금 당장은 상황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전선에서 부모, 형제, 자식들을 뒤로하고 사라지는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할 때 속히 종전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가 절대 남의 집 불기용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글로벌 사회니까요.
11월 미국 차기 대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외교 안보 환경을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